자기 자신을 갖다 표현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좀 그런. 저는 원래 전공은 이제 경영학 전공이었고 우연한 기회에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의 경영 정보를 가르치는 이제 교원으로 공채로 들어오게 됐고요.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2012년에 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에 조그만 변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투어리즘 같은 커다란 테마로 뭔가 내놓는 사람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마트 투어리즘이라는 단어를 이 투어리즘처럼 하나의 테마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은 한국에 논문을 내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프로치가 좀 틀린 거는 이게 영속성을 갖고 있고 내 이름을 걸고 세상에 남으려면 논문을 국제저널에 좋은데 실어야겠다. 그래야지 학문적인 체계로서 성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그걸 계획해서 전 세계에 이미 IT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을 제가 이제 컨택을 해서 그분들 4명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갖고 일렉트릭 마켓이라는 독일에 있는 라이프치히 대학의 저널이에요. 네. 스마트 투어리즘이라는 테마로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초청 에디토리얼십을 주어라 하고 이제 먼저 사전에 컨택을 했고 일렉트릭 마켓에 특별호로 스마트 투어리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준 다음에 제가 그 허가권을 가지고 관광 쪽에 있는 연구를 잘하는 젊은 교수들을 컨택을 해서 오가나이징을 해서 이거를 스페셜 이슈로 런칭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스마트 관광을 띄지 않아요. 이게 스마트 관광을 붙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도 다 붙여요.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만든 거죠. 고유 명사화 시킨 거고요. 관광을 위해서 스마트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아주 베이직한 펑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정보들이 전자기기 대 전자기기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전자기기가 아니라 이제 전자적으로 찢지 않은 물질과도 데이터가 소통하는 시대가 곧 오거든요. 여태까지는 어떤 스마트폰과 자동차하고의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됐다면 곧 향후는 옷과 옷, 옷과 뭐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데이터들이 서로 주고받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걸 소화하려면 결국은 5G, 6G 통이 커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잘하는 거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빨리 깔아놓는 거죠. 개별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관광이라는 건 원래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전히 유럽의 오래된 성곽이라든지 자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의 눈을 자극시키고 그걸 본 사람들이 거기를 가고 싶은 욕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유럽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유럽은 그 리소스, 그 헤리티지나 그 도시를 팔아서 돈을 벌어낼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리소스는 많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BTS나 뭐 기생충이나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고 그와 같은 컨텐츠가 결국은 헤리티지에서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욕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쟁력이라는 초점으로 해왔고 회사의 전략 방향이 되는 문제인데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해킹 사고나 무슨 문제가 나면 그게 다 책임질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카드를 여기서 막혔는데 여기서 무슨 해킹이 발생해서 네 카드 번호가 유출됐다 그러면 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자세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서 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법적 제도로 카드 번호를 킵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그 해킹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넘기느냐?
은행한테 넘깁니다. 은행은 핸드폰을 통해서 개인 결제를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가 그와 같은 모든 결제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카드 번호를 맡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순간순간 결제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경쟁력을 갖고 있죠. 관광이라는 건 A 지점에서 시작해서 B 지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A 지점과 B 지점이 전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은 기본적으로 스탑이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숙박업이 스탑이 되고 숙박업이 안 되니까 그 지역의 상권이 죽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한 가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관광의 본질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왜 망하나 봤더니 지금 사람들이 전부 직접 모든 걸 처리합니다. Doing yourself DIY의 시대고 그거에 적응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소비자들은 너무나 빠르게 자기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기를 손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 비효율이 존재한다는 건 옆을 통해서 비교해서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광업에 전공한 사람들이 점점 일자리는 없어질 거고 차라리 지금처럼 카메라를 잘 다루는 사람, 콘텐츠를 잘 멋있게 막 꾸며서 그걸 갖다가 유튜브에 올리든 블로그에 올리든 페이스북에 올리든 해갖고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이나 욕구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직장 얻기가 쉬워요. 이 말은 뭐냐면 전통적인 관광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테크놀로지, 미디어, 스토리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더 생존력이 강해지고 스마트 관광이라는 단어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가 제가 작년 재작년에부터 만들기 시작해갖고 그 개념화되고 그걸 갖다가 한국관광공사가 받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전 세계도 없는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용어는 제가 그걸 만들긴 했지만 그걸 따라서 돈을 투입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만큼 한국은 예산을 받으면 예산을 받기 위한 키워드가 필요하고 예산을 실행해야 되지만이 자기의 업무가 끝나는 거거든요. 커머셜리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업무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 관광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도지사나 했다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타이틀은 좋지만 실제로 계양장이든 수원, 화성이든 다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큼 잘 복원되고 그게 사람들한테 얼마큼 오고 싶어하는 관광 컨텐츠고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그게 현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과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면 AR도 들어가야 되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려면 자전거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정비를 하고 그게 잘 돼 있는지를 보고 이런 컨텐츠가 잘 소비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하지 키워드를 땅 때리고 나서 거기에 막 페이먼트 회사 집어넣고 뭐 지도 회사 집어넣고 모빌리티 회사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갖고는 하나도 커머셜리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되냐? 결국은 소비자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소비자가 그 관광을 함으로써 자기 행복감을 느끼는 최종적으로 들어온 건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인천이 스마트 관광 도시를 이그젬플로 내놨기 때문에 저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연구를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그걸 갖다가 논문화시킬 수 있고 제 개념을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긴 한데 안타까운 거는 했으면 좀 제대로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냥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고 그게 하나의 이그젬플이나 샘플로 돼서 한국에 갔더니 이런 엄청나게 빠르게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게 정말 근데 관광 소비자든 관광 제공자든 관광과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은 다 이익을 균등하게 가져가면서 서로 모든 사람이 해피하는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